자, 오늘부터 일단은 좀 기초교육 시작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 기본적으로 이제 좀 마디선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항상 제가 첫 교육 내용 자체에서 담아두는 내용 자체가 이 마디값이에요. 마디값.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디값에 대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좀 단발적인 내용 자체를 담아두셔도 상관은 없고요. 내가 범위 자체를 일봉상 관점 해석으로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노려지는 타겟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에서 가장 최근 빅데이터 기준으로 의미 있었던 자리값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마디값은 어떻게 해석을 보면 되냐면요, 이런 거죠. 어떠한 지금 주가 움직임 자체가 한도 끝도 없이 상승을 하던가 혹은 한도 끝도 없이 하락을 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가끔씩 연출을 해요. 근데 한도 끝도 없이 정말 위에 고점이 어디에요? 라고 하면서 올라갔었던 종목들 자체가 어느 순간 어떤 특정 가격대를 맞고 나서 무지막지하게 빠지는 결과값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상 지금의 결과값을 그렇게 해석도 볼 수가 있겠죠. 혹은 정말 하락이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자리인데 어느 특정 자리에서는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추세를 들어올리는 자리. 그럼 이런 자리 값들은 우리는 마디값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기본적 분석, 각각의 종목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 실적, 이러한 부분들 자체를 가지고 기반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부분 자체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것 자체는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적 분석, 이거는 확률. 제가 바라보는 기술적 분석은요, 뭔가 이 대응 해석, 이 지금 기술적 분석만 안다라고 하면 시장을 다 정복하고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충분히 횟수 도전이나 내용 자체 혹은 많은 대응을 통해서 빅데이터로 바라봤었을 때 여기서 표현되는 어떤 특정 자리값 해석 혹은 목표가 해석, 이런 부분들 확률이 굉장히 좀 역으로 갈 확률보다는 확실하게 높다. 그래서 내가 관점 해석이나 내용 자체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디값, 이평선,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확률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다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다? 일단 이 마디값은 이런 거예요. 개념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이 자리를 맞고 나서 어떤 특정 수치를 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000, 15,000, 2만 이런 자리값들을 가지고 나서 정말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미래에도 얘가 다시금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대를 쉽게 넘기면서 그냥 가볍게 아무 의미 없는 자리값이다 해석으로 넘기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앞에서 저항이니까 무조건 저항은 아니지만 저항이라든지 여기서 비빈다라든지 이러한 특정 걸리는 해석 자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이 구간만 오면 사실상 저항에 대한 관점에서 혹은 비빌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자리값 해석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특정 매매 포인트 해석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물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마디값 해석을 가져갔었을 때 보통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이런 마디값들은 피크점을 많이 봐요. 어떤 특정 이제 강하게 낙폭을 보여주는 움직임들을 많이 봤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자리값들을 마디값이다라는 표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라봤었을 때 사실상 우리가 주식 같은 것들을 좀 바라보고 길게 횡보를 가져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횡보라고도 하고요, 매집 구간이다라는 표현도 가져가죠. 주식 기준으로는 여기서는 세력들이 많이 담아두고 계속적으로 평단가를 맞춰주는 작업.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흔들었을 때 여기에 대한 중심 라인대 부분대 자체가 사실상 이 구간대 내용 해석에서는 평균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도에 대한 평균값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값이고 세력이 그만큼 담아뒀기 때문에 이 이하로 내려친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를 못 받아주고 주가를 방어하려는 움직임들이 가져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시금 상승하는, 그래서 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긴 횡보는 주식 기준으로는 사실상 마디값 역할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지만, 그래서
매물대 플러스 이러한 긴 횡보 자리값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마디선에 대한 내용 자체도 같이 담아두잖아요. 근데 선물로 넘어와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매집을 하면서 결국에는 상승할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긴 작업이 가능해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3달 혹은 한 달 단위로 만기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롤 오버 관점과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포지션, 그리고 그 변동성까지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많은 내용을 사실상 하나의 세력이 담아두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석 봤었던 이러한 긴 횡보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 매집 구간에 대한 해석 자체는 선물 쪽에서는 조금 배제해서 봐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좀 설명드렸었던 간단한 내용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피크, 결국에는 뾰족한 지점들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마디값에 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뾰족한 지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거, 아래로 뾰족하게 지금 잡아뒀었던 것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마디값들은 다 의미가 존재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겠죠. 뭐 여기 자리값 꺾였었던 것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각각의 이렇게 피크가 나와주면서 넘어갔었던 자리값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구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내용별로 마디값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친 내용 자체를 기준으로 지금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지금 많은 수의 지금 일단 마디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의 마디값이 데이터상 지금 본다라고 하면 20년도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빅데이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마디값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최근 데이터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최근 데이터에서 만들어졌었던 마디값 피크를 보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자가 지금 어떤가요? 이전에 올해 24년도 4월 19일 날 눌러줬었던 저점 자리값을 지금 깨고 넘어왔죠. 여기가 351, 373이니까 여기 자리값을 지금 깨고 일단은 반등 자리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1 자리값을 밟아줬을 때는 그대로 그냥 무난하게 떨어진다에 대한 개념 해석보다는 적어도 여기서 비비던가 반등을 한번 좀 줄 수는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단기적인 매수 포지션을 잡아보면서 대응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마디값에 대한 내용 해석에서 각각의 대략적으로 이제 좀 겹치는 자리값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어떤 자리값은 이렇게 세모 자리로 만들었는데 어떤 특정 내용과 맞닥뜨려지는 마디값들이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한 번 정도 만들어졌었던 피크, 이런 지금 신고가에서 만들어졌었던 이런 애들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앞에서 여러 번의 지지나 저항을 가져갔었던 마디값들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죠. 세모 모양으로 같은 라인대 해석으로 이렇게 3번 정도 잡아줬었던 내용 자체는 미래에서도 굉장히 좀 강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 자체가 3번, 4번 이상 이렇게 지지나 저항을 보여줬었던 마디값을 우리는 대마디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 번에서 2번 정도 만들어지는 내용 자체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마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구별을 이거 내용 자체로 강력하게 둘 필요는 없지만 서도 우리가 그래도 심리상에 조금 더 강력한 지지나 저항에 대한 마디값 해석을 바라볼 수가 있겠구나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마디, 대마디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금 마디값에 대한 내용 자체 그려지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한 강력한 구별이나 내용 자체는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마디값을 바라봤었을 때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릴 만한 내용, 추세선, 이평선, 그리고 뭐 넥라인이라든지 이런 구간대에서 리테스트에 대한 내용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마디라는 거는 우리가 지지나 저항에 대한 내용 자체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리값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여기 구간대를 지지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지지를 하다가 또다시 터치를 했을 때 재차 여기 구간대에서 지지 여부를 보여준다. 그러면 여기는 강력한 마디값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으로 앞으로의 같은 해석을 좀 볼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 사실상 항상 지지만 보여주는 건 아니고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깨져버렸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이탈이 나와줬죠. 이탈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더 이상 얘는 마디값에 대한 지지 여부, 내용 해석은 깨졌다죠. 이제는 더 이상 깨지면서 이탈을 보여주면서 지지 여부가 깨져주는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서 얘는 그냥 없애고 더 이상 의미를 안 두고 바라보지 마라?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내용 해석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지지는 아니지만 이탈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마디값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다시금 이 자리값을 터치를 했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나 다시 지지받으러 갈래. 너 이탈했잖아. 안 돼. 내려가. 나 여기 지지 구간이었어. 안 돼. 내려가. 여기서부터 이제는 방향성을 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지지가 아니고요. 이제는 저항에 대한 내용 자체 마디값도 같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지를 2번 보여줬고 저항을 2번 보여줬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 구간대에서 이탈을 보여줬다라고 하더라도 이 마디값은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앞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자리값에서 지지 여부를 받쳐줬는데 그 관점이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강력한 지지 역할이 오히려 하락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생각이나 관점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실제 대응을 하면서 가져갔었을 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리는 게 살짝 이탈하고 여기 이탈했었던 이 초반 구간대 내용 해석에서 바로 이탈했으니까 앞으로 그냥 쭉 매도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드려요. 오히려 여기서 조금 이탈했다라고 해서 휩소나 내용 자체로 담아두는 결과를 훨씬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 확실하게 제가 인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탈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이런 리테스트 자리값을 만들어줬었을 때 보통 저는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추세선을 뒤집어 놓고 판단을 해봐도 똑같은 결과값을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리테스트 자리값, 자리 확인이거든요. 리테스트. 우리가 리테스트라는 표현 자체는 자리 확인이라고 하는데 앞에서의 지지가 깨지면서 이제는 저항 관점으로 돌리는 이러한 자리 확인 자리값. 이럴 때 보통 추세나 내용 자체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값 포지션에서는 대응에 대한 관점 해석을 조금 더 강하게 횟수 도전을 좀 더 많게 이런 식으로 내 손절 범위를 이전의 내용 자체보다도 조금 더 가볍지 않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틱봉 차트를 보면서 스캘핑 대응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의 교육 내용은 전혀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추세나 내용 자체를 끌고 가시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생각해 보시면요. 매매가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매매 자리값 관점들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등급을 나눠서 가져가셔야 돼요. 저 역시도 거의 9나 10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강력한 자리값 내용 해석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변동성 혹은 정말 휩소나 뭐 이러한 장난질에 당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도 이러한 자리값에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 구간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상 내가 손절을 2번이든 3번이든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수익을 냈었을 때 굉장히 큰 기회를 가져갈 수 있고 2번, 3번 수준이 아니고 한 번 수익 냈을 때는 10번, 20번 이상의 손절 가격 자체를 벌 수 있을 만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서 손익비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따져봤었을 때 들어가 볼 만한 자리 이런 자리값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서 한번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